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세먼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좀 다녀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두었던 내용 부분들을 일단 업로딩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업로딩을 하고 등산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부터 이런 코멘트 부분들 한 번 정도 될지 두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때 추가적으로 자료 부분들 정리가 되면 또 코멘트를 좀 드릴 예정인데, 1차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코스닥의 신고가 부분 돌파 부분도 나왔죠. 좋습니다. 순환매 파동 부분 좋고, 여러분들한테 750에다 800포인트 별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시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부분들에 한 기조 부분들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섰죠. 1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주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금 710포인트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장세, 금융투자의 어떤 순환파동 부분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편으로 이제 우려되는 사항 부분들은 몇 가지 여러분들 코멘트 좀 드렸죠. 항상 보면 극점 부분들을 찍었을 때 사드도 마찬가지고 몇몇 종목군 자동차 섹터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섹터들 고점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이제 조금 하락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반대로 상승에 대한 극점 부분도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역발상 부분들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코멘트를 드렸고,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휴팅이 나왔을 때는 일반 초보 투자자 부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 판단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팅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이 얘기는 우리가 7월과 8월달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코멘트 좀 드렸죠. 하반기에는 박스권 양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너무 무리한 배팅 부분 하지 마시고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하단에서 더 사자 하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지금은 고가 부분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항상 개별 종목군들 보유하신 종목군별로 기준가를 설정해 놓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하시자는 게 저의 지금 매매 전략, 시장에서 완급 조절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조 부분들 계속 좀 코멘트 좀 드리겠죠.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데일리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려서 아마 인이 좀 박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2017년도인데 2014년도, 15년, 16, 17 박스권에 있었죠. 그때 그 신용잔고가 전체적으로 양쪽 시장에도 최대치가 8조 정도예요. 8조 대인데 지금 이미 넘어섰어요. 이것도 신고가가 넘어가니까 역시 신용잔고 부분도 신고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9조 2천억이 이제 거의 넘어서고 있어요. 9조 2천억까지는 넘어서지 않았고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우리가 항상 보면 또 심리적인 저항 때 시장에서 이제 구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10조가 가까워지면 이건 한 자리 숫자하고 두 자리 숫자니까 상당히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코스닥이 지금 4조 6천억 정도 되고 거래소 쪽이 지금 4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 9조 2천억에 가까운 2천억이 근하는 신용잔고 물량 부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것은 진짜 부담이에요. 신용이 늘어나는 건 좋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은 부담이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11월과 12월 달에 통상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시기상이 그게 또 맞기는 합니다. 보면 3월 달에 1분기 끝나고 이제 4월 달부터 실적 부분들이 나오죠. 4월과 5월간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 사이에 약간 텀이 있죠. 실적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실적 발표 프리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공백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시장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실적의 에너지 부분들을 소진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슬슬 나와요. 지금 장도 어떻게 보면 그 시즌이죠. 3, 4분기 실적이 9월달 끝나고
이제 9월달이면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대형주 발표, 10월, 11월달 여러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나 중형주 쪽 실적 부분들이 다 이제 소진이 되면 시장에서는 뭔가 한번 실적에 관련된 종목군들로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그 다음 파동 부분, 다음 실적이 나올 때까지 뭐 짧으면 한 달 정도 전후에 기간 텀 자체가 있으면서 눈치 보기 부분들을 좀 하죠. 눈치 보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이 변동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다른 외부적으로 글로벌 매크로상의 뭐 전과 플러스 알파의 조건 부분들이 붙으면 추가 반등 부분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차적으로는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에서는, 이슈 부분에서는 약간의 공백 상태가 지금 있는 상태가 현재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별로 순환매 파동 부분들 한 번씩 계속 돌면서 위의 종목군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은 지금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기존의 3, 4분기 주도주와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의 섹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갭을 좀 줄이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갭을 줄이는 역할 부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 컨셉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위의 종목군들은 약간 다소 횡보, 그 다음에 한두 종목군들 약간 슈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위 종목군들을 횡보하고 밑에 종목군들이 순환매 파동을 해서 어제 그제 주 후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쪽 장비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좋은 종목군들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710포인트 정도까지 포인트 부분들의 어떤 확산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이 매수 주체의 어떤 주도 세력 부분들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항상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래도 이번 주 주간 총정리 부분은 다소 딱딱한 내용 부분들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대주주 초대형 IB 어떤 변천사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TV에 알뜰 신잡이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작은 실적의 발판 부분 되고 아니면 증권업종이라든지 여기에서 증권업종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 작은 부분들이 기업금융 쪽에 투자가 됐을 때, 모험자본 쪽에 투자가 됐을 때 나중에 코스닥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활성화의 어떤 자금 원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은 알뜰 신잡이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되는, 하지만 체크는 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관점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발판이 된다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전에 이걸로 인해서 수급이 한번 좀 연말까지 꼬였던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마 방송을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자금이 크신 분들이 민감해요. 개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부분들이 내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면서 현재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기간 쫑긋 날 것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쫑긋 안 하실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기관 투자가가 매도를 하느냐, 외국인 투자가 매도하느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쏠림 현상 부분들이 좀 나오죠. 쏠림 현상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여기가 메이저급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걸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 기준에 항상 민감하게 신경 쓸 정도의 자금을 더 키우셔야 되겠죠. 그 조건 부분들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기존 조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전체 지분 1%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25억 원 시가 기준으로, 우리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그 배당받을 때 그걸 종가 기준으로 종가라 했을 때 그걸로 자금의 전체 금액 25억,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분 2%, 그 회사의 지분 있죠. 2% 이상을 넘다거나 아니면 그 기준으로 잔금 기준으로 20억 이상 해당되면 그 다음에는 1년 동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양도 차익 부분에 생기면 그 양도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법안 부분들이 시작됐을 때 주변에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소득세 부과를 해야 되니까. 20% 이상, 뭐 이 비율에 따라 틀리긴 한다면 기본 통상적으로 20, 30% 정도의 세금 부과 부분들 하는데,
내년에 이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됩니다.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이 기준이죠. 시가 기준 부분들이 더 하향돼요. 하향된다는 의미 부분,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향후에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더 강화되고 2020년도까지 이 기준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세법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어떤 현상 부분이 나왔냐면, 물론 이걸 넘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연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려요. 연말 기준으로 이 조건만 해당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부분들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 부분이 나오냐면 11월과 12월 달에 어느 정도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지분은 1%냐 2%냐, 뭐 코스피는 1%,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25억, 코스닥은 20억 이상, 그 한 종목에. 그래서 이 기준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하회시키기 위해서 대주주 조건, 우리가 연말 배당 부분 받을 때 연말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만 내년 4월 5월 달에 뭐 배당 결정 부분들이 나와서 주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 부분들 받죠. 그래서 이 기준을 안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말에 일단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코스피를 30억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 5억이나 6억 정도를 올해 매도를 하게 되면 내년에 대주주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서 회피를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일단 대주주 조건 부분 회피를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시간을 두고 매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1월과 12월 달에 이 기준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 자금이 뭐 이렇게 뭐 몇천만 원,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큰 손들 중에 이 기준 때문에 양도소득세 30%, 20, 30%의 부가 부분들이 실어서 일부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시고 내년에 1월부터 3월달까지, 4월달 전까지 차분하게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향후에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이 기준 자체가 더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도소득세 기준 부분들이 더 하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지분율은 똑같지만 이걸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일단 이 기준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회피 방법으로는 일부 매도 후에 내년에 재매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말 보유액이 뭐 15억에서 20억 정도까지 내년 3월 달까지 넘어섰는데 내년 3월 정도까지 모두 팔 경우도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1월부터 3월은 만약에 내가 30억 정도 들고 있는데 30억 정도 들고 있다가 그러면 일단 기준에 해당되죠. 해당되는데 1월부터 3월 정도가 일부 한 15억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15억을 4월 달에 매도를 한다. 그럼 4월부터는 양도세가 부과돼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모펀드 취득 주식도 합산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원래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그래서 예전보다 대주주 기준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는 게 뭐냐면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해당 법인의 경우에는 뭐 최대 주주 한해도 친족 범위를 6천 이내, 혈족의 4천 이내까지. 이건 조금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자금 자체가 코스닥에 많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되면 큰 선들도 이렇게 좋은 장에 좀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세법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10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10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 돼갑니다. 11월 중순이 되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코스닥 종목군들도 계속 실적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거기다 슈팅 부분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1월 말에서 12월 달까지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로 인해서 이 자금력이 있으신 분,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려는 성향 자체가 크고 9조 원, 10조 원에 가까운 이제 10조가 다음 주면 넘어설 것 같은데, 이 신용 물량 부담 부분들이 시장에 또 추가 반등 부분들, 어떻게 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정고점 물량 소화 부분들의 가격 조절, 기간 조정 부분들이 필요한 가격대 진입이 좀 되고 있죠. 이 두 물량 자체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대에 진입을 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도 중요한 이슈, 9월 달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부채환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으쌰으쌰 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급 조절 부분들 하자고 코멘트 드렸던 부분이, 그때 민주당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트럼프가 3개월 동안 뭐 카드 돌려막기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연장을 시켜놨죠. 연장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물론 규제 완화라는 세제 개혁안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상당히 협력적인 구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부분들 하면서 보이는 효과로 300조를 벌어들이고 왔어요. 300조. 한국, 중국, 일본 쪽에서 무기 구매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300조를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나라에서 좀 좋아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야죠.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통과 부분들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부채환대 협상 부분들까지 결론적으로 지난번 3분기에 밀어놨던 내용들이 결론이 나는가, 그래 좀 깔끔해지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생각 부분들, 어차피 미국도 보면 민간 레버리지 부분들 써가지고 좀 더 투자 활성화에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금융 규제 완화 부분도 가는 방향인데, 그리고 부채환대 협상 부분도 어차피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 과정에 이제 불협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완급 조절 부분이라든지 준비 부분들을 좀, 아니면 그런 마인드, 이 시장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자,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서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용장고 구조 2천억,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10조 돌파 근접 라는 코멘트 부분하고, 두 번째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부과 기준이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기준보다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 자금력 자체가 뭐 코스닥 한 종목에 20억 들고 있기는 쉽지 않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전에 코스닥 한 종목 부분들,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좀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군에 주주명 부분들 보니까 그분 성함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그런 것도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뭐 몇 분만 되더라도 일반 중용주 같은 경우는 물량 부담 부분도 일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한 주가가 종목군이라든지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이는 거죠.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이는 움직임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으면서 11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3부 부담스러운 신용 물량 구조, 다음 주 정도 10조 진입,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 부분에 따라서 수급의 정고점에 대한 물량 부분도 있지만 수급상의 개별 종목군의 어떤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 주가가 잘 올라오기 때문에 좋긴 계속 좋습니다.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다음 수순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들은 여러 가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정도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11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